자, 오늘 수업은 3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할 겁니다. 35쪽의 내용을 보시면은 셀 서식 지정하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엑셀은 셀 서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셀 서식이 뭐냐?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거. 우리 인형놀이 하는 거 기억나시죠? 어릴 적에 종이 인형 이렇게 주인공 만들어 놓고 드레스도 입혀보고 구두도 신겨보고 모자도 씌워보고 이런 인형놀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꾸미는 거를 셀 서식이라 그래요. 셀은 뭔데? 요 칸칸을 셀이라 그래. 칸칸. 여기다가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크기를 바꿀 수도 있고 글꼴을 바꿀 수도 있고 오른쪽 왼쪽 가운데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자, 그러면 이 글자를 입력해 볼 거예요. 3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완성된 결과인데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려면 B의 두 번째에다가 여기 B라는 곳과 E라는 데가 만나는 곳, B와 E가 만나는 곳, 여기를 B의 두 번째 셀이라고 불러요. B2 셀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다가 월별, 부서별, 영업, 실적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글자를 다 쓰고 나서 엔터를 탁 치면 내려가죠. 그렇죠? 내려간 김에 한 번 더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C의 네 번째죠. C의 네 번째 1월이라고 써요. 1월. 그 다음에 그 대각선 방향에다가 영업 일부라고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겠죠? 예, 여기 1월, 여기는 영업 일부라고 쓰시는 거예요. 왜 앞에다 안 쓰고 왜 여기다 안 쓰고 하나 건너뛰어서 씁니까? 왜 위에다 안 쓰고 한 줄 건너뛰어서 씁니까? 라고 하는데 실무적인 걸 이렇게 써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칸이 있잖아요. 이 칸이 우리 결과를 보세요. 책을 보시면 굉장히 좁죠. 우리도 좁혀놔야 돼. 자, A하고 B하고 경계선이 있어요. A하고 B 경계선 잘 보세요. 이 경계선을 마우스로 누르시고 A와 B 경계선을 마우스로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가면 넓어지고 왼쪽으로 가면 좁혀지는데 얼마나 좁힐 거냐? 보일랑 말랑. A라는 글자가 보일랑 말랑이 아니라 그 너비, 그 칸이 보일랑 말랑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A가 굉장히 좁아졌죠, 그렇죠? 자, 교과서는 어디에 있냐면요, 그 36쪽 건너뛰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1월 옆에다가 2월, 3월, 4월, 5월, 6월 막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있단 말이야. 여기다가 2월이라고 쓰고 이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하면 늘어날 것 같은데 요거예요. 여기 1월이라는 셀을 클릭하시면 여기 점 있단 말이야. 점 보이세요? 그 점을 마우스로 누르시고 옆으로 가시면 밑에 글자가 나타날 겁니다. 6월까지 나오게 하세요. 영업 일부라는 글자가 써있는 셀이 있죠. 그 칸칸을 우린 셀이라고 부르는데 그 영업 일부라고 하는 셀 끝에도 점이 있잖아요. 그 점을 눌러서 아래로 내리시면 5부까지 돼 있나? 5부? 영업 5부?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능을 모르시면 꾸역꾸역 쓰는 거고 알면 휙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다가 점수를 써야죠. 이게 실적이니까 실적은 여러분 마음대로 쓰세요. 뭐 50이라고 쓰든 60이라고 쓰든 마음대로 쓰세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요 안에다가 값을 쓰셔야 되잖아요. 이 값은 책에 있는 거랑 똑같이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따가 쓰시면 되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다 글자를 썼다고 치고 저는 똑같이 쓸래요. 똑같이 쓸래. 어떻게 똑같이 썼을까요? 자, 숫자를 쓰세요. 단 블럭을 잡으셔야 돼. 블럭을 잡으세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고 숫자를 씁니다. 전 90이라고 쓸래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컨트롤 엔터. 같은 값이 들어가요. 이어서 봅니다. 지금 책에서는 이렇게 먼저 입력을 하고 여기다 테두리 선을 그리고 요 제목은 따로 입력하라고 저랑 순서가 좀 달라요. 뭐 제가 책대로 설명할 건 아니니까는.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자고. 여기 얘가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월, 부서 하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월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어라, 내려가네. 월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월만 쓰고 엔터를 탁 치니까 어떻게 돼? 입력했으니까 오케이 하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lt 플러스 엔터 키를 이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월이라고 쓰시고 엔터 누르면 내려가니까 안 되고 Alt 키라고 있죠. 컨트롤 옆에 보면 ALT Alternate라고 쓰는데 그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돼. 엔터는 두 개가 있어요. 글자판에도 있고 숫자판에도 있고. 자, Alt 엔터를 누르면 줄만 바뀌었어요. 그리고 부서라고 쓰는 거예요. 부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요거 요 월이라는 글자가 오른쪽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 오른쪽으로 보낼 방법이 없어요. 아래 한글은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월만 오른쪽으로 갑니다만 얘는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부서도 오른쪽으로 가요. 통으로 가. 그래서 여기다가는 마우스를 클릭하고 나서 스페이스바를 너무 많이 보내시면 줄이 바뀌니까 적당히 스페이스바를 콩콩콩콩 누르면 옆으로 밀려나가잖아요. 그렇게 밀려나가게 해줘야 돼. 그 엔터를 치면 이렇게 이제 대략 보이는 거예요. 여기 엑셀의 치명적인 불편한 점이에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딱 요거 하나 진짜 불편해요. 근데 엑셀은 자기 고집이 있어서 안 바꾸는 거예요. 좋은 고집이에요. 사용자가 불편하든 말든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제목 있잖아요. 이 제목이 어디 있나 보세요. 이 가운데쯤에 떡하니 있어야 제목이 보기 좋은데 왼쪽에 턱하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이 중앙에 옮겨야 되는데 얘를 끌어다가 옮기지 말고 중앙에다 쓰지 말고 블럭을 이렇게 잡아요. 뭐 끝에서부터 잡으셔도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맞춤 그룹에 가시면 그 끄트머리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 화면에는 글자가 미리 보이기도 하고 저처럼 글자는 안 보이는데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보이는 분도 있고 그래요. 이걸 누르면 짠 하고 하나를 합쳐져요.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렇게. 이해 되시겠어요? 얘를 누르면 원래대로 나오고요. 병합을 하고 가운데, 병합이라는 거는 하나로 합해라, 그리고 얘가 가운데 오게 해라, 이렇게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왕이면 제목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크게, 요 위에 커져라 작아져라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크게 하면 또 보기 좋잖아. 뭐 안 해도 그만이고, 똑같은 크기로 있는 것보다는 제목이니까 좀 큼지막하게 있으면 보기 좋잖아요.
근데 너무 크면 어떻게 돼? 실적도 별로 안 좋은데 제목만 들이다 크면 사장님이 안 좋아해. 그러니까 적당히. 자, 그다음. 자, 일단 제목은 좀 나름 꾸며 본 거고요. 이제 알맹이. 이 알맹이를 어떻게 좀 꾸며 볼까 하는데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거예요. 일단은 엑셀은 표처럼 생긴 애가 있잖아요. 표처럼 생긴 여기에다가 글자를 막 쓰는데 얘를 프린터로 인쇄하면은요. 보여드릴게. 미리 보기 미리 인쇄 가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럼 프린터로 인쇄하고 나서 자대고 거해야 돼. 그냥 이렇게 프린터로 인쇄하시면 누구한테 뭐 때문에 인쇄하는 거예요? 사장님 보시라고. 나는 안 봐도 돼. 나는 아니까. 근데 사장님은 모르시니까 이번에 영업 실적입니다 하고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줄이 안 쳐져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라. 사장님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꾸며야 돼. 여러분 외출하실 때 꾸미고 나가시잖아. 그것처럼 얘도 꾸미는 거예요. 그런 꾸미는 기능을 뭐라고 부른다? 서식 지정한다 그래. 서식.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서 제목을 크게 했잖아요. 병합하고 한 가운데 맞춤했잖아요. 그것도 서식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고, 근데 블럭 잡는 요령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기가 수월하잖아요. 몇 개 없으니까. 근데 양이 많으면 블럭 잡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안에다 클릭하세요.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컨트롤 A 왼손으로. 오른손이 A 오면 안 돼. 오른손은 마우스 잡고 계시고 왼손만 컨트롤 A. 자, 이렇게 컨트롤 A 그럼 되잖아. 근데 자 보세요. 컨트롤 A 하면 되잖아. 근데 컨트롤 A를 한 번 더 하면 다 선택되니까 안 되고, 요 동네 클릭해 놓고 컨트롤 A. 자, 요렇게 컨트롤 키를 A랑 같이 누르려고 두 손가락을 콕 누르시는데 이러면 안 되고, 컨트롤 키 먼저 누르시고 A를 눌렀다 띄우면 돼. 컨트롤 A. 자, 그 다음에 글꼴 그룹 가보세요. 글꼴 그룹. 여기 글꼴 그룹 보이세요? 거기 가가 옆에 있어. 가가라는 글자 보이세요? 그 옆에 보면 밭전자 있죠. 밭전자. 자, 여기 밭전자 그림처럼 점점점 보이는데 화살표가 있잖아요. 화살표. 그걸 펼침 목록이라 그래요. 컴퓨터 용어가. 이렇게 누르시면 뭐가 많아. 화살표가 누르면 두 개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있고 종류가 있어요. 이게 다 펼침 목록이라고 하는데, 그 테두리 선을 그리는 것 중에 모든 테두리. 보세요. 테두리가 그려졌잖아요. 오, 나름 이뻐졌어. 자, 그 다음에 요거 월 부서는 빼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있잖아요. 얘들은 왼쪽에 가 있죠. 그럼 중간에 놔야지. 중간에 영업 1부, 2부, 3부, 4부, 5부 있잖아요. 얘도 중간에 놔야지. 그래 보기 좋지. 숫자는 지금은 똑같은 두 자리니까 가운데 놔도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숫자는 오른쪽에 놓으시는 게 좋아요. 어떤 거는 50, 어떤 거는 200 숫자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운데다 놓으면 안 돼요. 들쑥날쑥하거든. 그래서 숫자는 오른쪽에 놓는 게 좋아요. 근데 오른쪽에 너무 붙어버린 느낌은 있는데 살짝 띄우는 기능은 있습니다. 옆에서 좀 띄워줘라 이렇게 하는 건 있는데, 일단은 얘는 오른쪽에다 두시고, 이런 월들이나 부서들은 이왕이면 가운데 놓는 게 좋지. 왼쪽에 있는 것보다 가운데 있는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얘들 아까 이제 부서부터, 월 부서부터 쭉 블럭 잡아서 여기 보면 노란색 보이세요? 노란색 페인트통 이걸 누르면 색깔이 칠해져. 색깔이 칠해졌어요. 때깔이 나아졌어요. 아까보다. 근데 난 노란색 싫어.
그러면 그 노란색 옆에 화살표 눌러서 마음에 드는 색 고르세요. 여기에도 없어? 다른 색 누르세요. 여기 사용자 지정에 가면 1677만 7126개 색깔이 있어요. 이 안에 색깔이 1600만 개 이상의 색깔이 들어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해결 봐. 노랑, 녹색, 파랑, 빨강, 보라 이런 거 있으니까 자주 눌러가지고 나는 주황으로 할래? 그럼 주황이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진하게 할 거야. 굵게. 밑줄은 치지 마세요. 밑줄 치면 안 이뻐. 굵게, 좀 굵게 써줘도 좋아요. 안 좋으면 다시 안 굵게 하면 되지 뭐. 다시 누르면 굵어지고 또 다시 누르면 안 굵어지고 이런 거지. 자, 이거를 이제 만약에 보고서로 인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 그럭저럭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아까보다. 자, 교재 한번 볼게요. 35쪽에 나와 있는 결과치를 잘 보세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런 문서를 작성하실 때는 보고서가 책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실제 보고서를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고서를 종이에다 그려야 돼요. A4 용지를 갖다 놓으시고 위에는 제목을 쓰고, 그럼 제목이 가운데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자대고 그리겠죠. 아니면 연필로 이렇게 짝짝 거보는 거예요. 이렇게 거보고 위에는 1월, 2월, 3월, 4월을 쓰고 여기 색깔을 좀 넣어주고 색깔을 색연필로 칠해 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값을 쓰겠죠. 여기다가 얼마 쓰겠지. 근데 실적이 어떨 때는 50도 있고 5천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다 90은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숫자가 너무 커질 수도 있잖아. 45억 이렇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넓어지겠지 지금보다는. 지금은 숫자가 두 자리니까 여기 있지만 보세요. 숫자가 이렇게 커지면 어떻게 돼? 넓어지지 알아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걸 세로로 찍을지 가로로 인쇄할지를 또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는 얘는 세로로 인쇄하라고 명령을 걸었거든요. 가로로 인쇄하면 좀 달라지거든. 그래서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이 밑그림을 그려보시고 그 밑그림을 그린 토대로 해서 문서를 만드셔야 돼요. 그게 이거야. 밑그림을 여기다 교재에다 미리 만들어 놓은 거지. 요렇게 보고서로 제출하면 사장님이 오케이 할 것 같아. 그럼 요거를 토대로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페이지 넘기시면은 첫 번째 아래와 같이 입력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월과 부서라는 글자는 팽날 입력해봤자 두 줄이 안 들어가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팁, 거저주는 거. 팁. Alt 엔터 키를 이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C의 네 번째부터 H의 네 번째까지는, 그리고 B의 다섯 번째부터 B의 아홉 번째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한대. 채우기 핸들은 어디 있어요? 앞에 있어. 그 앞에 이 앞부분에서 채우기 핸들을 배웠거든. 근데 복습을 안 했으니 채우기 핸들이 있는지 모시기가 있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만약에 앞에 없었다면 반칙이지 이 책이. 그렇잖아. 채우기 핸들을 나는 모르는데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려니까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채우기 핸들. 그렇게 해서 아까 1월서부터 6월까지 영업일부터 영업 5부까지를 자동 채우기로 쫙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 값을 입력하는데 여기 있는 대로 다 따로따로 입력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대표적인 값을 쓰고 컨트롤 엔터를 치니까 똑같은 게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 선을 그리는데, 잘 보시면 안에는 얇은 줄을 그렸어요. 얇은 선을. 그런데 여기 이 부분 아래, 이 부분에 위줄 있죠. 그러니까는 월과 이 데이터가 보이는 그 사이줄은 두 줄을 치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두 줄. 한 줄로 해도 사장님이 싫어하진 않는데 요 아래를 두 줄로 만들고 싶어. 그럼 블럭을 잡으시고 여기에서 골라봐야 돼. 여기 있다. 아래쪽
두 줄 그리는 거 있으세요? 자, 먼저 대상자를 선택하고 입술을 칠할 건지 눈썹을 칠할 건지 먼저 선택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이마를 선택했어. 그럼 여기 가서 두 줄 긋기를 누르면 어떻게 돼? 짠 하니 두 줄이 된 거야. 여기 오른쪽도 두 줄로 긋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 얘 오른쪽 그럼 여기 있나? 오른쪽은 한 줄인데 아래쪽은 두 줄이지만 오른쪽 두 줄은 없죠. 망했네. 없으면 밑에 제일 밑에 다른 테두리, 없으면 다른 테두리로 가면 돼. 있으면 여기서 하고. 아래쪽에 다른 테두리라고 보이세요? 자, 귀찮으시면 요렇게 블럭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이에요. 셀 서식. 근데 보통 여기 안에서 해결하라고 했는데 없으면 저 밑에 있는 다른 테두리 눌러서. 근데 안 나오네요. 안 나와. 그리고 좀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떠요. 그리고 이제 나왔네. 자, 테두리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두 줄짜리, 두 줄짜리. 이거는 한 줄짜리. 요 위에 거, 요 위에 거, 이거는 굵은 줄. 두 번째, 밑에 두 번째는 아주 굵은 줄인데 잘 안 써요. 밑에 게 두 줄이에요. 자, 두 줄 선택하고 여기. 요거는 뭐야 여기? 얘는 뭐죠? 이 왼쪽 거. 요거는 뭐죠? 여기 이 블럭의 오른쪽. 그럼 얘를 클릭하는 순간 두 줄이 들어가. 여기 클릭하는 순간 두 줄이 딱 들어가. 그럼 확인 누르면 여기 두 줄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전체 겉에는 굵은 테두리. 그러면 모양새가 이렇게 겉테두리가 굵어진 거예요. 근데 조금 보기 싫은 데가 하나 있죠? 요거 여기 앞에 여기 대각선 그어주면 좋잖아요. 그럼 가서 테두리에 가서 대각선이 있나요? 없네. 없으면 뭐 다른 테두리 여기 있다. 여기 너무 굵다. 이거 너무 두껍죠? 요거 얇은 줄로 선택하면 얇은 줄 테두리. 오, 됐어. 여기 모양새 나왔어요. 39쪽에 보시면은 테두리선 여기 대각선 그리는 것도 연습했고 뭐 굵은 줄도 그리는 거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목을 먼저 하고 왔잖아. 근데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40페이지에 제목을 입력하고 얘를 마우스로 셀 서식 해가지고 이렇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세요 라고 한 거예요. 책에. 그게 41쪽에 있는 꼭대기 설명이에요. 그래서 4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꾸민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들하고 얘들하고 다 가운데 맞춤을 하라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뭐냐면요, 숫자는 오른쪽에 가고 글자는 왼쪽으로 가요. 그렇다고 가운데 정렬을 할 때 얘는 가운데로 보내면 안 돼요. 어떤 애는 왼쪽 오른쪽으로 가 있는 애잖아. 얘는 빼고 요 색칠한 애들하고 얘네들만 따로따로 잡아야 되는데 얘가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 동네 그 다음에 밑에는 요 동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네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블럭을 잡고, 다른 데 블럭 잡으면 블럭이 깨지잖아. 위에 게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다시 블럭을 잡으면 다중 블럭이 돼요. 그래서 가운데 노래.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돼. 보세요. 여기 있는 거 처음 거 가운데, 밑에 있는 거 따로 잡아서 또 가운데. 두 번에 나눠서 해도 되지. 두 번에 나눠서 해도 되는데 한꺼번에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 또 블럭 잡고
그 다음에 가운데. 그럼 가운데로 쏙 들어간다 이거죠. 그것이 41쪽에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자, 41쪽 밑에 보시면 3번 동글뱅이에 보니까 저 윗줄을 블럭을 잡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을 블럭을 잡으래요. 그 이유가 뭐다? 여기저기 잡으려고. 여기저기. 다중블럭이라고. 다중블럭.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블럭을 딱 잡으면 제일 끄트머리가 점이 있어요. 근데 다중블럭을 잡으면 그 점이 사라져요. 다중블럭일 때는 자동 채우기가 안 돼요. 단일 블럭일 때는 하나든 여러 개든 많든 적든 간에 자동 채우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다중블럭을 잡으면 점이 사라진다는 거. 그게 약간 다르다는 거. 그리고 굵은 테두리도 사라지죠. 자, 보시면 이렇게 굵은 테두리가 있는데 다중블럭을 잡으면 굵은 테두리가 사라져요. 대신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고 컨트롤 엔터 치면 한꺼번에 들어가요. 아까 글자 쓰고 숫자 쓰고 컨트롤 엔터 치면 똑같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건 똑같아요. 자,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윗줄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또 범위 지정하고 써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자, 그다음 42쪽에 보시면 이제 맞춤 방법이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 한글 아래 한글에서는 정렬 그래요. 정렬. 가운데 정렬이라고 부르고,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맞춤 그래요. 가운데 맞춤 그래요. 그 말이에요. 가운데 정렬, 가운데 맞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마다 용어를 좀 달리 쓰기는 해요. 영어로는 얼라인 모드라 그래요. 얼라인 모드. 왼쪽 레프트, 오른쪽 라이트. 어디는 또 중앙 맞춤이라고 하게 돼. 중앙이나 가운데나 그 말이지 뭐. 그러니까 엑셀에서 가운데 정렬하세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야. 엑셀은 가운데 맞춤이야. 그런데 강의하는 사람은 맞춰서 말을 하지만 사용하는 사람은 정렬을 하든 맞춤을 하든 그놈이잖아요. 너무 그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자, 그런데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도 숫자를 우리가 썼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를 가운데, 그럼 가운데로 와요. 왼쪽, 그럼 왼쪽으로 옵니다.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가요.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얘를 가운데 맞춤을 했어요. 딱 가운데로 왔잖아요. 근데 가운데 맞춤을 한번 다시 누르면 가운데 맞춤을 해제하는 거예요. 가운데 맞춤 그러면 아래 한글이나 엑셀 한글에서는 그냥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엑셀은 가운데 맞춤한 거를 다시 누르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세요 라고 해서 글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으로 알아서 가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뭐다? 숫자, 날짜, 시간 이런 애들이고, 왼쪽에 있는 애들은 다 뭐다? 문자, 글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가 보세요. 요렇게 제가 높이를 띄웠어요. 높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줄과 줄 사이, 칸과 칸 경계선은 너비 조절하는 거라 그랬죠? 아까 칸과 칸 사이 너비 조절하는 거라서 아까 A를 좁혔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줄과 줄 사이가 있단 말이에요. 줄과 줄 사이. 이렇게 하면 그 줄이 높아져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운데, 오른쪽, 왼쪽은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요거 위쪽, 아래쪽, 가운데. 의미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위쪽, 아래쪽 잘 몰라요. 왜?
높이가 없잖아. 높이가 없잖아. 근데 높이가 높으면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중간인지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42쪽에 보시면은 왼쪽, 위쪽, 아래쪽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 다음 이제 제목. 아까 제목 있었죠, 이거요. 제목을 제가 그냥 아까 크게 좀 합시다 라고 했는데 무작정 크게 하면 안 이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43쪽에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글꼴은 HY 헤드라인 M, 글꼴은 굵게, 크기는 16, 진한 파란색으로 꾸밀 거래요. 그럼 제일 먼저 클릭하고 글꼴에 가서 글꼴 종류에 가서 HY 헤드라인 M, HY 헤드라인 M 찾으시면 돼요. 네, 헤드라인 M. 그리고 가가가 첫 번째가 굵게, 이걸 속성이라 그래. 속성. 글꼴의 속성. 글꼴의 속성은 몇 개가 있냐면 굵게 진하게 표현할 거냐, 글자를 기울어뜨릴 거냐, 그 다음에 밑줄을 칠 거냐. 근데 우리말은 기울어뜨리지 마세요. 우리말은 기울어뜨리는 기준이 없습니다. 영어는 기울어뜨리기도 해요. 영어는. 근데 우리말은 기울어뜨리시면 진짜 흉해요. 자, 그 다음에 크기는 고르셔도 되고, 커져라, 커졌네. 그 다음에 채우는 거를 이렇게 칠을 하래요, 아니면 색깔을 바꾸래, 글자 색깔을 바꾸래요. 그럼 요 가가 여기 고 빨간색 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글자 색이에요. 그럼 펼치 목록 가서 표준색에 가서 끝에서 두 번째가 진한 파랑이에요. 테마색이 있고 표준색이 있는데, 표준색에 가시면 뭐 주황, 노랑, 녹색, 파랑 이런 건 있어요. 자주 이런 거. 그러면 무슨 색깔인지를 내가 대략 마음에 드는 걸 찍으셔도 되지만, 어떤 색을 하세요 라고 하면 그 색깔을 찾아야지. 근데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진한 파랑이라고 이렇게 떠, 메시지가. 옳거니 그때 누르시면 돼요. 요렇게 만들었다. 여기 첫 줄 있죠, 첫 줄, 항목줄. 이걸 항목이라고 불러요. 첫 줄에 있는 거를 보통 항목이라 그래요. 1월 항목, 2월 항목 이렇게 부르는데, 얘들도 이왕이면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진하게 해라, 굵게 해라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뭐 색깔을 넣기도 하지만 아까 색깔을 넣었었잖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얘를 파란색 바탕에 검정색 글자 쓰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검정색 바탕에다 쓰고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하면 괜찮지. 그럼 프린터 잉크 많이 나가. 근데 실적이 좋으면 사장님이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실적이 안 좋으면 뭐라 그래요? 야, 이게 뭐냐, 시커멓게 또 뭐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냥 허연 바탕에 검은 글씨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트집 안 잡힙니다. 예. 근데 색깔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 빨간색 바탕에 뭐 노란색 글씨, 대비 관계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색감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잘 만들어요, 솔직히. 저처럼 색감 없는 사람은 보세요, 검은색 좋아하는 것처럼 그냥 흰 바탕에 검은 것이 제일 좋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색깔도 칠하라고 되어 있는데, 색깔은 칠했다고 치고, 자, 그 다음 아까 A라고 하는 데를 좀 좁혔다 그랬잖아요. 그 좁히는 이유가 있어요. A부터 쓰면 어떻게 될까요? A부터 쓰면 여기는 경계선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이잖아요. 아, 프린터로 인쇄하면 보여요.
근데 화면상에는 안 보이거든. 그래서 A부터 쓰지 말고 B부터 써라 하는 거고요. 근데 A가 너무 넓으니까 얘를 바짝 줄이면 어떻게 돼요? 경계선이 이렇게 테두리선이 보이잖아요. 예쁘게 보이려고, 화면상에서 보이려고. 그럼 얘도 공간이 많잖아요. 얘를 줄여도 되죠. 이렇게 얘를 줄이면 되고, 여기도 뭐 줄이셔도 되고, 근데 얘하고 밑에 거하고 붙여 쓰진 않아요. 얘하고 여기다가 얘를 이만에 이렇게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없애면 제목하고 본문 내용이 붙어버렸잖아요. 아주 불편해요. 일 못해요. 그래서 보통 한 줄은 띄워요. 그런데 얘가 많이 공간을 차지하면 그것도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줄이시면 돼요. 줄이시면 마치 붙은 것 마냥 보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저도 모든 업무는 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책에서는 여기를 10으로 하라 그랬어요. 10. 여기를 10으로 하라 그랬는데 저는 얼마로 하냐면요. 1. 얘도 여기도 1. 그럼 바짝 줄어요. 위아래가. 그러면 두 번째 줄 제목, 네 번째 줄서부터는 본문. 그러니까 제목과 본문이 완벽하게 구분이 됐죠. 좁아서 잘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예. 이렇게 해주면 업무 처리하기 되게 쉬워요. 자, 46쪽에 보시면은 왼쪽 A라고 하는 너비를 조절하라고 그랬어요. 이때 머리글이라고 그러죠. A와 B 경계선, B와 C라는 머리글이 있는데 머리글과 머리글 사이에 경계선에다 놓고 마우스로 조절하면, 좌우로 조절하면 너비가 늘어나고 좁아진다. 그 다음에 여기 얘네들은 어떨까요? 얘네들은 좁아요? 넓어요? 좁힐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되게 답답해 보이는 느낌은 있는데 가끔 C하고 D를 넓히고 D하고 E 사이를 넓히고 E하고 F 사이도 넓히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C, D, E, F, G. E가 아니에요. 이렇게 잡는 거 아니고 머리글을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통으로 블럭이 잡히잖아요. 그리고 경계선을 아무데나 가서 경계선을 넓히시면 한꺼번에 넓어져요. 좁히시면 따라서 좁혀지는 거고, 넓히시면 한꺼번에 넓어져요. 높이도 5, 6, 7, 8, 9 높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알맹이를 잡는 게 아니라 5서부터 쭉 드래그하면 9까지 블럭이 잡히잖아요. 그래갖고 5와 6과 7 아무 경계선 사이를 이렇게 아래로 당겨주면 어떻게 된다? 높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두툼하게 보여야 보기 좋잖아요. 양이 많으면 두툼하게 보기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양이 많을 때는 적절히 해주는 거고, 몇 개 없잖아. 근데 얘가 지금 세로 문서예요. 가로가 아니라. 자, 한번 가볼게요. 파일에 가서 인쇄 누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방향이 세로가 아니라 뭐다? 가로로 바꾸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방향 어디 가서? 인쇄 가서 인쇄. 가로 방향으로 놓고 세로 방향으로 놓으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가로로 보고서를 내야 되는지 세로로 보고서를 내야 되는지 규정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뭐 세로로 할 건지 가로로 할 건지 확인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돼요. 그런데 너비가 너무 넓어지면 어떻게 돼요? 페이지가 늘어나요. 앞으로. 자, 그리고 이제 홈으로 오시잖아요. 홈으로 오시면 이런 점선이 보여요. 인쇄 명령을 갖다가 오면 이렇게 점선이 보입니다. 그럴 때 여기까지가 한 페이지구나. 근데 이거를 주책 맞게 넓히면 어떻게 돼요? 5. 얘는 잘리는 게 아니라
페이지가 벗어나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1페이지고 얘는 2페이지의 인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얘를 조금 줄여야 돼. 조금씩 줄이다 보면 한 페이지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리고 다시 파일에 가서 인쇄를 보셔서 적절히 한번 보셔야지. 적절히. 자, 교재 어디로 가시냐면요. 제가 아까 높이를 조절하라 그랬어요. 높이를. 그래서 대략 제가 높이를 조절했잖아요. 그랬는데 높이가 마음에 안 드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높이를 높였더니 너무 높은 거야. 원래대로 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경계선을 위아래 경계선이나 좌우 경계선 있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원래 자리를 착 들어와요. 여기도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경계선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적절히 조절하시는데 높이도 적절히 조절하시는데 책에는 뭐라 그랬냐면 높이를 20을 주래. 20. 보세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라고 있어요. 행 높이. 여기다가 얼마를 줘라? 20. 확인. 그럼 얘가 20인가 봐. 아니 너무 낮다. 40 줄게요. 40. 5, 6, 7, 8, 9를 블럭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행 높이에 가서 50. 너무 높다. 40. 높으면 30. 자, 우리 책이 어디 있냐면은요. 45쪽 여기 가서 행 높이 대화 상자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줄에 가서 근데 우리 1번 줄은 아까 그냥 무조건 줄였잖아요. 4번, 5번, 6, 7, 8, 9를 블럭 잡아서 거기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 그래서 30 정도. 확인 누르면 높이가 이제 30이 된 거예요. 너비도 블럭 잡아서 뭐 예를 들면 뭐 10 하고 확인 누르면 10이란 너비가 돼요. 근데 헷갈리시죠? 너비하고 높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너비가 10이고 높이가 30 줬죠 아까요. 그러면 너비가 10이라는 말은 뭐다? 글자 수 10글자 정도가 들어갑니다. 우리말은 5글자, 영어나 숫자로는 10글자. 높이는 포인트라 그래요. 포인트. 30포인트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본문 글자 있잖아요. 본문 글자. 이 책의 본문 글자 있죠. 얘는 커요. 얘가 12포인트, 11포인트 정도 될 거예요. 11, 12포인트 돼요. 그러니까는 일반 작은 책자들의 본문 글자가 10포인트예요. 고등학교 교과서 본문 글자가 1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보는 기사거리 있죠. 인터넷상에서 보는 기사거리 이런 글자 제가 써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요. 이런 게 보통 10포인트 정도 돼요. 근데 모니터가 크면 더 크게 보이고 모니터가 작으면 작게 보이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10포인트를 기준으로 만들어요. 그냥 10포인트가 작은 거는 아니에요. 대신에 돋보기 쓰시는 분은 그냥 보시면 어우 작아 이럴 수도 있겠지. 돋보기 쓰시면 뭐 그럭저럭 잘 보일 테고. 예. 그렇게 해서 높이를 30으로 맞추자 하는 거예요. 자, 48쪽 설명드릴게요. 48쪽에 보니까는 경계선과 경계선 사이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넓은 글자에 맞춰서 줄어들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친구야고 여기는 10이라고 써있고
여기는 글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좁고 얘는 글자가 많잖아요. 그럼 더블 클릭하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에러가 났어요. 넓어졌어요.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착 조절이 돼요. 알아서. 높이도 그래요. 높이도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알아서 높이가 조절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좁아. 그래서 제가 아까 블럭 잡아서 한꺼번에 좀 넓힙시다 라고 한 거예요. 보기 좋으라고. 근데 이게 많으면 12월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 세로 용지로 12월까지 출력하려면 안 돼요. 바짝 붙여야 돼. 가로 같으면 괜찮아도.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중간에 보니까 부사가 하나 부족해. 영업 2부하고 3부 사이에 하나 넣고 싶어요. 그러면 7이라는 줄 2부 밑에 3부 위에 2부하고 3부 사이에다가 뭐를 넣겠다 그러면 아래 거에다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삽입. 위에 거에다 클릭하고 삽입을 누르면 위에 생겨요. 자, 클릭을 하고 오른쪽 누르면 삽입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어디에 삽입이 되냐면 위에 들어가요. 위에. 그리고 이렇게 칸에다 놓고 오른쪽 눌러 삽입을 누르면 왼쪽에 생겨요. 삭제하면 그게 삭제가 되지만 삽입을 하세요 라고 하면 컴퓨터 나라에서는 무조건 왼쪽이나 위쪽에 올라가는 게 삽입이에요. 그러니까 2부하고 3부 사이에 뭐를 넣어야 돼 그러면 2부에다 클릭하면 안 되고 3부에다 클릭해 놓고 삽입을 명령을 걸면 내 위에 생기는 거예요. 자, 삽입이란 말은 뭐라고요? 내 왼쪽이나 내 위쪽에 공간이 생기는 걸 삽입이라고 그래요. 내 오른쪽이나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이나 왼쪽에 생기는 게 삽입이고 오른쪽이나 아래쪽은 추가라 그래요. 추가. 덧붙이는 거니까 추가라고 부르고요. 근데 보통 엑셀은 추가라는 명령이 없고요. 삽입이에요. 삽입. 그러니까 앞에 생겨요. 앞에. 이게 컴퓨터상에서는 항상 동일해요. 이 규정이. 그래서 삽입하라 그러면 어떤 거는 왼쪽에 갈까요? 오른쪽에 갈까요? 물어보는 컴퓨터도 프로그램도 있어요. 아래 한글은 그래요. 삽입하세요 그러면 어쭈? 왼쪽? 오른쪽? 물어봐요. 위쪽? 아래쪽? 물어봐요. 그럼 내가 클릭해주면 글로 삽입이 되는데 보편적으로 삽입 그러면 어디라고요? 왼쪽. 나를 기준으로 내 왼쪽이나 내 위쪽에 생기는 게 삽입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삽입을 눌러놨더니 보기 싫어 죽겠네. 그렇잖아 이거. 그럼 어떻게 돼?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삭제. 여기가 아니라 F라는 동네 자체를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삭제. 여기 7이라는 줄을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삭제. 그럼 이제 깔끔해졌잖아요. 깔끔해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를 이대로 쓰고 버리면 안 되고 보관해 둬야죠. 영업실적 보고서 제출했으니까 이제 전반기 보고했으니까 후반기도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새로 만들지 말고 요거 불러와서 고치면 되잖아. 자, 저장하러 갈게요. 파일 저장. 근데 우리 저장 한 번도 안 해봤었죠 여기요.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름이 뭐예요? 물어요. 한 번도 저장 안 한 애라서 출생신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안녕이라고 써보세요. 안녕. 외국에서는요 연습 삼아 하나 뭐 만들잖아요. 그리고 저장할 때 뭐라고 저장하는지 아세요? 헬로우라고 저장해요. 보편적인 문화가. 홈페이지 만드는 문서를 공부하고 나서 홈페이지를 처음에 만들면 헬로우라고 저장해요. 근데 우리말로는 안녕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뭐라 그래요? 연습 1 이렇게 쓰죠? 그렇게 쓰셔도 되고. 자, 안녕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면 저 꼭대기에 안녕 하고 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색깔을 꾸미고 나서 이제 이 상태로 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파일에 가서 저장을 누르면 두 번 다시 안 물어봐요. 그냥 안녕이란 이름으로 계속 저장되는 거예요. 닫아볼게요. 안녕이라고 저장하셨으니까 엑셀을 통으로 닫을 겁니다. 자, 닫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시 엑셀을 실행하셔서 파일에 가시면 여기 있다. 여기 최근에 문서가 있네. 여기. 근데 엑셀 2007은 이렇게 안 나와요. 엑셀 2010은 이렇게 나오는데 엑셀 2007은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럼 천상 열기를 누르셔야 돼요. 열기 누르시면 여기에 내 문서라는 곳에 알아서 아까 저장됐잖아요. 안녕. 이걸 선택하고 열기 누르면 아까 연습하던 게 열려요. 왜 저장했죠? 저장을 왜 했을까? 유식하게 물어볼게요. 저장의 목적이 뭘까요? 다른 말로 물어볼게요. 문서 생산의 목적이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문서를 생산했죠, 아까요. 썼잖아, 연습 삼아. 뭐 그녀는 예뻤다 이렇게 써도 되잖아. 이것도 지금 문서죠. 이걸 왜 만들까요? 심심해서? 두 가지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보존, 두 번째 전달.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여행 가시면 어디 가시면 사진 차각차각 찍죠? 왜 찍어요? 보존하려고. 근데 누가 달래, 카톡으로 보내달래, 전달하는 거죠? 보존과 전달을 안 할 거라면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 내가 차각차각 찍다 보니까 귀찮네. 그러면 차각차각 잘 찍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 돼. 야, 네가 날 찍어. 그럼 그 사람은 돈 받고 찍든지 자원봉사로 찍겠죠. 그렇죠. 그러면 찍은 거를 그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되죠. 내놔. 그럼 나한테 어떻게 해줘? 전달하겠지. 자, 이거를 왜 만들었다고요? 이걸 왜 만들었다고? 사장님한테 보고하려고. 전달의 목적이야. 목적이야. 그런데 이거를 프린터로 인쇄하고 나서 버려요? 후반기에 또 써먹어야 되잖아. 7월 달에. 보존을 해야지. 보존. 약간 다른 의미인데 하여튼 오랫동안 갖고 있는 걸 보존이라 그래요. 보관은 짧은 기간 갖고 있는 걸 보관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보관을 하고 전달을 하려면 이름이 중요하지. 이름. 거시기 이름 수는 없잖아. 아무개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름을 써야 돼요. 이름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저장할 때는 사실은 월별, 부서별 영업 실적이 이게 제목으로 들어가면 되죠. 근데 아까 우리 연습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냥 안녕이라고 저장한 것 뿐이잖아요. 근데 제목이 마음에 안 든 거지. 그러면 파일에 가서 그냥 저장하면 안 돼요. 이름을 바꿔 저장해야지. 클릭해가지고 뭐라고 쓰면 될까? 월별, 부서별, 영업실적 보고서. 근데 이때도 죄다 붙였으면 어떻게 될까? 띄어쓰기를 해주는 게 좋지. 그래서 월별, 부서별, 영업실적을 띄던 영업실적을 붙이던 간에 보고서 이렇게. 보통 여기 있는 글자랑 똑같이 쓰시기 제일 좋아. 그래서 영업실적 한 칸 띄고 보고서라고 쓰고, 이왕이면 가로 열고. 이정민이 만들었잖아. 이정민이 여러분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만든 사람 이름을 쓰면 돼. 그럼 이정민이 만들었는지 홍길동이 만들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게 쓰고 저장을 하면 이제 이름이 또 바뀐 거죠. 위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두고두고 갖고 있는 거예요. 저도 보시면 보세요. 제 개인적인 서류에 예, 여기 보면 우리의 뭐 여권 사진, 뭐 통장 표제 이런 거. 또 여기 사진에 가보면 뭐 제 손바닥 찍은 사진, 시장님하고 찍은 사진, 그 다음에 증서모음에 가면 뭐 위촉장 이런 거, 그 다음에 임용장 공무원 임용 받은 거 이런 거, 뭐 여기 보면 지필연구에 들어가서 무슨 지필을 한 거 이름을 다 써놨잖아요. 이렇게 학위증명 이런 거, 상장, 경력, 자격증 이런 거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름을 잘 써놔야 알아듣고 챙겨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컴퓨터에서는 기본이에요. 그 관리를 잘 해야 돼. 여러분 싱크대 가보세요. 여러분 싱크대. 여러분 댁에 가시면 여러분 주방에 싱크대 수납장들 있잖아요. 정리정돈 잘 돼 있죠? 솥단지 열어보니까 숟가락 나와요? 그건 정리정돈 안 돼 있는 거잖아. 프라이팬은 프라이팬대로 쫙 크게 맞춰서 쫙 진열해 놓고 잘 해 놓으셨잖아. 엑셀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폴더 파일을 잘 정리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 그게 아직은 서툴르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이름을 보세요. 밑에 이름. 밑에가 시트 1이라고 돼 있죠. 시트 1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시트 2, 시트 3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시트 1은 뭐고 시트 2는 뭘까? 여기 장부가 있는데 장부 1, 장부 2, 장부 3 그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들 장부에다 뭐 붙여놓죠? 견출지 붙이죠. 견출지. 장부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뭔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매번 들춰보기 힘드니까 견출지를 달거든. 그게 요거예요. 보세요. 여기다가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시트 1이란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시커멓게 변해요. 이때 상반기 보고서, 책에는 상반기만 쓰라고 했지만 상반기 보고서 하고 엔터를 탁 치면 이제 견출지가 바뀌어서 붙이는 거지. 바뀐 거야, 견출지가.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언제 가서 7월 달에 가서 후반기를 만들어야 되잖아. 7, 8, 9, 10, 11, 12 만들어야죠. 그러면 새로 만들까? 옆에다가 얘를 복사하면 좋잖아. 복사하면 좋잖아요. 복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상반기 보고서라는 제목 보이세요? 여기 견출지 이름 이거? 얘를 그냥 끌고 가면 위치가 이동돼요. 얘를 마우스로 끌고 가면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은요 복사가 돼요.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복사가 돼요. 복사가 돼. 똑같은 거 하나 더 복사한 거야. 여기는 복사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디카 찍은 사진 있잖아. 이걸 스마트폰에 있는 거를 마우스로 잡아서 컴퓨터로 끌고 오면 복사가 돼요.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와도 복사가 되는데 스마트폰하고 내 컴퓨터는 다른 애잖아. USB 메모리에 있는 거랑 컴퓨터랑 다른 애잖아. 다른 애들은 끌고 오면 복사해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얘를 끌고 일로 가져와. 일로. 옆 동네에다 탁 다 놓으면 휙 사라져. 같은 동네에서는 끌고 가면 뭐가 된다? 이동이 돼요. 같은 동네에서는 끌고 가면 이동이 돼버려요.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지워진 게 아니라 다른 데로 획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다운로드라는 데는 C 드라이브예요. 그리고 USB 메모리 따로 있잖아요. 동네가. 얘를 끌고 USB 메모리에다 딱 얹어 놓으면 복사라고 뜨거든. 복사. 그때 딱 놓으면 복사가 쫙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엑셀 책에는 안 나와 있잖아. 일반적인 컴퓨터 활용하는 방법이니까 제가 틈 나는 대로 조금씩 설명 드릴 테니까요. 자, 근데 상반기 보고서가 아니죠. 하반기로 바꿔야지.
그럼 더블 클릭하고 다시 타만 바꾸면 되지. 이렇게 상반기 보고서를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했더니 똑같은 게 하나 생겼잖아요.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해서 하반기 보고서로 다 고치던 글자만 몇 개 고치던 알아서 고치세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바꿔야지. 뭐로 바꿔야 돼? 7월.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하시면 다시 제가 아까 여기 써있던 거를 7월이라 고쳐요. 7월 고치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만들어야 되는데 얘를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점 드래그 하시면 생겼죠. 이렇게요. 근데 마지막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마지막 여기 선. 이 선이 아까 굵은 줄이었잖아. 겉에가. 근데 얘를 드래그 하다 보니까 얇은 줄이 따라온 거야. 그래서 요거 여기 눌러가지고 마지막에 자동 채우기하는 게 꼭 생겨요. 눌러서 서식 없이 채워라. 그러면 굵은 줄이 살아나요. 서식 없이 채워라 하는 거는 알맹이만 채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얘는 7월이지만 얘 오른쪽에 얇은 줄이 있었죠. 그리고 노란색이었잖아요. 노란색. 그래서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노란색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두 가는 거야. 선두. 선이 오른쪽에 얇은 줄이었으니까 얘도 오른쪽도 얇은 줄로 가버린 거죠. 근데 원래는 여기 굵은 줄이 있었잖아. 요거 눌러서 이때 다른 거 건들면 사라져요. 가서 서식 없이 채워라 그러면 아까는 제가 색깔을 하얀색으로 놓은 상태였잖아요. 그냥 글자만 들어간 글자만. 테두리 선도 살아있고. 그러니까는 저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바꾸려고. 근데 얘를 그냥 뭉개버리면 어떻게 돼? 뭉개버리면 그래서 서식 없이 채워라 그러면 서식 없이 채워라. 그러면 되돌리고 서식 없이 채워라 그러면 뭐가 된다? 글자만 채워지고 색깔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이런 것도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 지금은 여러분들 처음 배우시는 거니까 막 아리송하고 헷갈리고 정신없고 그런 거예요. 저도 엑셀을 처음에 배울 때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책 사다가 혼자 공부했단 말이야. 남들 엑셀 다 안 되니까 저도 알아야 써먹을 거 아닙니까. 혼자 책 사다 공부하는데 솔직히 이런 책이 없었어요. 두꺼운 설명서만 했어. 설명서.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그림도 없고 순 말로만 해놨어. 그래서 그걸 공부하다가 때려치기도 하고. 근데 어디 가면 누가 엑셀을 잘 하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뒤에 가서 구경하고 있다가 물어보기도 하고. 뭐요? 물어보죠 저한테. 아니 잘하시는 것 같아서 구경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그 사람은 또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그럼 고맙게도 잘 메모해서 집에 와서 또 공부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어느 날 순간 알게 되더라고. 그렇게 저도 무진장 노력했어요. 혼나기도 하고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아는 체 했다가 혼났어요. 엑셀 대가한테 가서 우리나라 엑셀이 최고 대가한테 가서 좀 할 줄 안다고 깝죽깝죽거렸다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여러분도 배우셔야 돼. 자, 그게 51페이지 보면 나오는 거예요. 서식 없이 채워라 이런 게 나와. 자, 그러면 이제 시트 2번과 3번은 남아 있잖아. 밑에 보시면 상반기 하반기는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거 하반기는 이제 솔직히 이 데이터는 아직은 없죠. 아직 보고서 내용은 없잖아. 지우시면 되는데 시트 2번, 시트 3번은 뭐 하는 거예요? 빈종이죠. 빈종이 없애야지. 그럼 어떻게 한다? 오른쪽 눌러서 삭제. 오른쪽 눌러서 삭제. 빈종이 다 사라졌어.
그러면 이제 이 보고서 안에는 상반기 보고서 한 장, 하반기 보고서 한 장, 두 장만 딱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얘를 저장해서 최종적으로 저장하고, 저장 위에 있다. 위에 하나 있죠. 이거 똑같이 생긴 그림 하나 위에 있잖아요. 여기 위에. 이거 누르시면 저장되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 어딘가에 여기 내 문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녕은 뭐다? 연습한 거. 얘를 고친 게 이거죠.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예. 안녕은 지워도 되죠. 여러분이 알아서 지워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그럼 얘는 끝났어요. 얘는 끝났어. 자 55쪽 55쪽.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55쪽에 나와 있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화면 밑에 보시면 상반기 하반기 보고서 만들었잖아요. 그 옆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빨간색에 무슨 조그만 그림이 붙어있는 아이콘이 하나 있을 거예요. 요거 이걸 누르시면 빈 종이 하나 생겨요. 누를 때마다 빈 종이 생겨요. 그 많이 생겨놓으면 불편하니까 그때 삭제하시면 돼요. 삭제하시면 되니까 그 빈 종이를 갖고 연습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책에 지난 시간에 숙제 내준 것 중에 36페이지인가 34페이지 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쓰는 단이 있어요. 근데 원칙은 이거예요. 글자, 숫자. 문자와 숫자가 결합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 1학년 이런 거. 영업 일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드래그하면 숫자가 증가돼요. 그런데 월 있잖아. 월. 이런 거는 (5서부터) 13월, 14월은 없잖아요. 거꾸로 이제 1, 2월 돌아가요. 근데 얘들은 끝까지 가요. 영업 100만 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런 건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런 요일은 룰에 움직이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숫자죠. 숫자 1, 2, 3, 4, 5, 6 써야 되는데 이게 귀찮은 거라 그래서 얘를 드래그 했더니 숫자인 경우에는 복사가 돼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 드래그 하시면 증가가 돼요. 숫자를 아무 숫자나 하나 쓰고 나서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하면 증가가 돼요. 또 다른 방법 이런 게 있어요. 1 쓰고 2 쓰고 요 두 개를 블럭 잡는 거예요. 두 개. 그럼 1, 2 아마도 밑에는 3일 거야 생각이 되겠죠. 1, 2, 4, 8, 16, 32, 64, 128 이럴 수도 있겠죠. 두 배씩 곱하기 2.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냥 더하기 1이잖아. 그럼 두 개를 블럭 잡고 자동 체크를 하면,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 2 쓰고 여기다가 4 쓰면 어떻게 될까요? 2 쓰고 4 썼어요. 여기 뭐가 나올 것 같아요? 2, 4, 6, 8, 10 나가겠죠. 두 개를 블럭 잡고 자동 체크를 하면 그렇게. 자, 5 쓰고 10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5이 차이 나잖아. 5. 그러니까 두 개를 블럭을 잡고 저 끄트머리에 있는 점. 자, 그런데 마우스 조작법이 이래요. 블럭을 잡았죠? 그래서 이걸 꼭 마우스로 갈라 그래. 요 자리를 블럭을 잡고 띄세요. 마우스. 그리고 마우스로 그 점을 가는 거야. 컴퓨터는 한 번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블럭을 잡았죠? 그 다음에 그 점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드래그 하면 뭐가 된다? 5이 증가돼요. 5이. 1, 3, 5, 7, 9, 5, 10, 15, 20 이런 것도 돼요. 1, 2 근데 블럭을 요렇게 잡았어.
비어있는 것까지. 그리고 자동체계 하면은요 하나씩 건너뛰면서 숫자가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빈종이 하나 더 늘릴게요. 빈종이 하나 더 늘릴 겁니다. 워크시트 삽입할 거예요. 교재 55쪽 셔틀버스 시간표 볼게요. 자, 셔틀버스 시간표를 보는데 여기가 뭐라고 써있냐면 서초 레미안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서초까지만 쓰시고 Alt 엔터 그리고 레미안 쓰세요. 이렇게 두 줄에 걸쳐서 2호선 Alt 엔터 쳐서 교대역 이렇게 다 두 줄씩 자르세요. 두 줄씩 자르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저 뒤에 보면 무지개 아파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걔도 무지개 아파트를 길게 쓰지 마시고 무지개까지 쓰시고 줄 바꿔서 아파트 쓰시면 칸이 좁아져요. 그리고 이제 여기 9시라고 써있죠. 9시 9시라고 써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Alt키 눌러서 자 여기 교육 대학 Alt 엔터 쳐서 후문 여기는 남부 Alt 엔터 쳐서 터미널 이렇게 두 줄씩 끊어서 쓰시자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정거장 시간을 쓰고 대각선 그릴 거 아닙니까? 자 9시라고 쓰셨어요? 9시 글자 쓰는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원리만 알고 쓰시면 되니까 오늘 죽어라고 난 여기서 완성할 거야. 고집 좀 피지 마시고 9시 다섯 번째 줄에서 9시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밑에는 10시 11시 12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9시를 자동 채우기 가서 훑으세요. 그러면 시간은 1시간씩 증가돼요. 알아서 자동 채우기로 하면. 그럼 여기는 뭐죠? 9시 5분이죠. 그러면 9:05라고 쓰면 돼. 자,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요. 9 콜론. 우리나라 시각, 전세계 시각은요. 시와 분을 구별할 때 콜론이라는 기호를 써요. 자, 보세요. 이제는 이렇게 할 겁니다. 9시하고 5분 썼죠? 두 개 블럭 잡으세요. 두 개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를 옆으로 갈 거예요. 옆으로 가셨어요, 이렇게? 여기 또 쓰셔야죠. 어떻게 쓰면 돼요? 10시 5분이라고 쓰시고 10시 5분이라고 쓰면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11시 5분이죠. 12시 5분이죠. 그땐 두 개 블럭 잡아서 아래로 내리면 되죠. 근데 옆에도 써야죠. 옆에 어떻게 써요? 앞에 어떻게 쓸까? 이렇게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 하면 또 5분 간격식으로 늘어나잖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걸 요령 있게 쓰는 방법은요. 한꺼번에 썼죠. 자 여기만 썼어요. 여기만 이렇게 써가지고 얘 둘을 이렇게 자동 체결해서 내려요. 그리고 이 둘을 자동 체결해서 옆으로 가요.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요만큼만 먼저 썼잖아요. 요만큼만 썼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관계가 있잖아. 두 개의 관계를 자동 채우기 해주면 5분씩 사이로 착착착착 늘어나고, 여기다가 10시 5분이라고 쓰면 또 이렇게 블럭 잡아서 이렇게 하면 또 늘어나는데, 여기는 어떻게 쓰면 된다? 요 두 개를 블럭 잡아서 하면 되고, 여기도 두 개 블럭 잡아서 내리면 되는데, 그럴 땐 요렇게 블럭 잡아서 요 끄트머리 있잖아. 끄트머리 얘를 한꺼번에 내리면 동시다발적으로 자동 채우기가 돼요. 근데 이거는 숙달을 많이 하셔야 돼. 이거를 머리로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되겠지 하고 손끝에서 뭐가 촥 나와야 돼. 그런 거 하잖아요.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기억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손끝이 기억해야 돼. 손끝이. 컴퓨터는 여러분 타자 연습하실 때 어떻게 돼요? 기억이 어디 있고 디귿이 어디 있고 외우시자는 거잖아. 그런데 비읍이 어디 있지 하고 머리로 외워져요? 손가락이 가잖아. 비읍으로 알아서. 타자 칠라 그러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처음에는 머리로 기억을 하다가 그 다음에 몸이 기억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이렇게 입력하시고 이렇게 테두리 선을 그릴 거 아닙니까? 그거를 똑바로 착각. 그 다음에 아래 그림 이렇게 꾸미라고 돼 있죠. 색깔은 뭐로 넣고 꾸미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를 또 착각. 그 다음 페이지 완성된 거 있어. 점심시간 집어넣으래. 또 착각. 그럼 똑같은 화면인데 계속 반복해서 저장하는 그 사진 찍으셔야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우리 아이 예방접종 스케줄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만들어서 하나 찍고 또 완성한 거 찍고 또 완성된 거 찍고 총 6개죠. 그렇죠. 얘를 찍으셔가지고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2007도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런데 숙제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율이라 그랬어요.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본인이 연습을 하시고 뭐 카톡 보내는 거 다 아시잖아. 전 카톡이 어려워요 라고 하면 그냥 사진만 찍으세요. 그 다음 시간에 와서 보여주시면 되고, 카톡 보내는 거 어렵지 않으실 테니까 보내주시면 되고, 그렇게 내가 공부했다라는 걸 본인이 아시는 거지. 저한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나는 공부했다라는 본인 스스로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복습도 안 해, 숙제도 안 해, 다음 주에 오니까 항상 새로 와, 엑셀 책만 봐도 어질어질해. 엑셀을 어떻게 키지? 이러면 공부하는 보람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파일에 가면 새로 만들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새 통합 문서 클릭하고 만들기, 아니면 얘를 더블 클릭해도 돼요. 그럼 이제 새로운 종이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장부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8쪽 보세요. 58쪽. 비품 구입 내역서라는 거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돼요. 자, 이렇게 물건을 샀습니다 하고 알려주셔야 되잖아. 왜냐면 돈을 썼잖아. 아니면 이렇게 사고 싶어요 라고 해야 돈을 주던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려면 이제 B의 두 번째에다가 비품 구입 내역서라고 쓰겠죠. 근데 A가 너무 넓어. 그럼 A는 줄이면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여기 품명 옆에 넘어가야 돼. 자, 글자를 썼잖아요. 품명이라고 썼죠.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탭키 누르시면 TAB라고 써있는 거 있죠. Q자 왼쪽에 있는 거, 얘를 누르시면 딱 넘어가요. 옆으로. 품명 쓰고 마우스를 클릭하지 마시고 탭키 누르면 넘어가요. 그리고 구입자 탭키, 구입일 탭키, 수량, 단가, 금액, 내고유. 탭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탁탁탁탁 갑니다.
그래서 항목을 미리 다 입력을 하셔야 돼. 항목을 위에서 아래로 쓰시는 게 아니라 항목들은 옆으로 먼저 써 놓으셔야 돼.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항목들을 내용을 쓰시잖아요. 그렇죠. 자, 금액란은 입력하지 마세요. 금액란은 입력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수량하고 단가를 곱할 거예요. 여기다가 수량하고 단가를 넣으면 알아서 금액이 나오게 해야지 내가 그걸 뭐하러 계산해서 넣어. 그럼 답답한 거잖아요. 그렇죠. 로봇 밥 먹여주는 로봇을 사가지고 종일 그거 닦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 걔를 시켜 먹어야지. 그렇지. 자, 여기서부터 써볼 거예요. 쓰시는데 저는 보통 블록을 이렇게 잡아요. 입력할 내용이 요만큼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블록을 잡고 먼저 보여드릴게요. 빔 프로젝트 엔터, 컴퓨터 엔터, 노트북 엔터, 프린터, 책상, 의자 엔터를 탁 치면 옆으로 건너와요. 여기다가 이제 이민형, 박수아, 정경진, 김수희, 홍민영, 송성래라고 쓰잖아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블럭을 잡고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안 돼요. 블럭을 잡고 나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를 막 치면 알아서 넘어옵니다. 그리고 잠깐 먼저 한번 보세요. 구입일 날짜죠. 날짜. 이거를 2012 빼기 03 빼기 02라고 쓰시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 이렇게 쓰세요. 12 빼기 3 빼기 2 줄여서. 그럼 알아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1912년 4월 3일이니까 4 빼기 3 이렇게 쓰면 알아서 날짜가 들어가요. 요령 있게 살아야지 미련하게 살면 안 되잖아. 그렇죠. 예. 자, 다 쓰셨어요? 자, 잠깐 보세요. 자,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내려가요. 탭키 누르면 옆으로 가요. 근데 옆으로 갔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올라갑니다. 쉬프트하고 탭을 누르면 왼쪽으로 오고요. 엔터 누르면 내려가는데 쉬프트하고 엔터를 누르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블럭 내에서 움직일 때는 마우스가 아니라 키보드로 하시는 거예요. 엔터, 탭. 탭은 좌우, 엔터는 위아래.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귀찮잖아.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마우스를 너무 좋아해서 마우스만 갖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O 입력하고요. 마우스로 밑에를 클릭해요. 이렇게. 그리고 7 쓰고요. 엔터 치면 내려가는 건데 7이라고 써놓고 마우스로 밑에를 클릭해요. 그러지 말라는 차원에서 제가 키보드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쁘게 표현하면 진짜 가관도 아니에요. 난리야 난리. 입력하세요 그러면 세워라 내워라 그래요. 근데 엑셀은 노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업무에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라야 돼요. 입력도 빨라야 되고 꾸미는 것도 빨라야 되고 빨리 꾸며갖고 프린터로 인쇄해서 제출하는 것도 빨라야 돼요. 안 그러면 퇴근 늦게 해요. 아니면 토요일날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엑셀이
달리 어려운 게 아니라 빨리 작업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키보드 마우스를 적절히 사용하세요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컨트롤 A도 왼손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손 A 누르면 안 돼. 컨트롤 P는 P자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손으로 컨트롤 키, 오른손으로 P를 누르지만 컨트롤 1, 컨트롤 B, 컨트롤 A, 컨트롤 C는 왼쪽에 몰려 있잖아요. 왼손으로 다 해결 봐야 돼. 오른손은 마우스 자꾸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거. 자, 여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요거 요 두 개를 곱할 거잖아요. 금액란은.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 겁니다. 는 엑셀에서는 는이라고 써야 명령해요. 그리고 수량 자리를 클릭하세요. 수량 자리를 5라고 되어 있는 자리를 클릭하면 아, 2의 다섯 번째를 선택했네 라고 알려줘요. 자, 는이 엑셀에서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수량과 단가를 곱할 거잖아요. 그럼 내가 숫자를 5 쓰고 곱하기 35만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 5라는 자리가 있는 데를 클릭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곱하기는 오른쪽 숫자판에 보면 숫자 9번 위에 별표가 있잖아요. 별표. 본래는 별표가 아니라 6가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6가닥. 에스터리스크라고 읽는데 대부분 다 별표라고 읽다 보니까 키보드도 별표처럼 그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단가 자리를 클릭하면 수량과 단가를 곱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파란색, 녹색으로 보여요. 그러면 두 개 알아서 곱하겠죠? 엔터. 그랬더니 175만원 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밑에 거 또 곱해요? 아니야. 자동 채우기 해주는 거야. 자동 채우기. 이 자동 채우기도요. 보세요. 드래그 하지 말고요. 따당. 자동 채우기 자리 있잖아요. 얘를 따당. 그럼 똑같이 착 돼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는 수량 자리 선택하고 곱하기 단가 자리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럼 수량과 단가 자리를 곱할 거다 라는 뜻으로 파란색, 녹색 하고 보여요. 두 개를 곱할 거다 라고. 맞으면 엔터.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똑같이 계산할 거 아닙니까? 이하동문. 그때 자동 채우기를 드래그 하셔도 되지만 점 자동 채우기를 더블 클릭해도 알아서 쫙 내려가요. 그랬더니 안 이뻐요. 그래서 얘들은 숫자가 크잖아요. 자, 여기부터 먼저 볼게요. 이건 비율이죠. 75%란 얘기잖아요. 얘는 80%란 얘기잖아요. 블럭을 잡고 여기 표시 형식에 가보면 백분율 스타일이라고 있을 거예요. 퍼센트 기호. 얘를 딱 눌러주면 아주 멋들어지게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75%라고 입력할 수도 있지만 0.75라고 입력을 한 거지. 100%가 1이니까. 근데 안 이뻤잖아. 조금 전에 이렇게 하면 안 이뻤잖아. 그래서 얘를 꾸미기 위해서 대상자 선택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분 바르고 눈썹, 입술, 대상을 선택하고 꾸며라. 대상을 선택하고 꾸며라. 자, 그 다음 이 금액도 별로 안 이뻐요. 블럭을 잡고 퍼센트 옆에 있는 쉼표 딱 누르는 순간 알아서 천 단위마다 탁탁탁 구분기호가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 자, 블럭을 잡고 쉼표 스타일. 자, 그 다음 이왕이면 금액은 돈 표시 넣지 뭐. 요거 이렇게. 오, 돈 표시 들어가니까 더 좋은데? 단가는 돈 표시 안 넣었고요. 금액만 돈 표시 넣었어요. 자, 그러면 아까에 비해서 조금 더 살이 붙는 느낌은 있어요. 자, 그 다음 예.
5, 15, 5, 20이라고 썼는데 그러지 말고 5개, 15개, 개자가 붙으면 좋겠어. 여기는 님자 붙어 있잖아요. 님자. 그렇다고 내가 이민영 님이라고 쓰면 안 돼. 이 사람 이름은 이민형이지 이민영 님이 아니거든. 그런데 보일 때는 님자가 보이면 좋잖아. 실제는 이민영인데. 그래서 요걸 꾸밀 거예요. 이런 걸 꾸밀 거란 말이야. 자, 먼저 요거 여기다 님자 붙이는 연습 해볼게요. 블럭 잡고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여기도 가도 돼요. 여기 표시 형식에 가서 여기 화살표 보이세요? 조그만 거? 표시 형식 끝에 가면 화살표 조그만 거 있어요? 자세히 버튼이라고 하는데 누르셔도 와요. 이렇게. 그런데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가시면 돼요. 컴퓨터는 블럭을 잡고 오른쪽 누르면 아까 너비도 오른쪽 눌러서 열너비 뭐 줄 높이도 행 높이도 이렇게 오른쪽 눌러서 했잖아요. 블럭 잡고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그리고 사용자 지정 여기 G 슬래시 표준을 선택하고 지우세요. 골뱅이 정식 명칭은 S사인이라 그래. AT S사인이라고 불리는데 그냥 우리말로 골뱅이 그러지 이렇게. 그리고 우리말로 님자를 쓰면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민영님 하고 보이나요? 확인 누르면 알아서 님자가 들어가요. 근데 실제 이름은 뭐다? 이민영이야. 저 위에 써있네 이민영이라고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뒤에다가 몇 개라고 쓰면 좋겠어. 그럼 블럭 잡고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그리고 사용자 지정 그리고 요거 G 슬래시 표준 있잖아요. 요거 뒤에다 클릭하고 개 몇 개 본래는 따옴표를 쓰고 개를 써야 되는데 우리말은 따옴표를 안 써도 엑셀이 상관없어요. 그러나 영어를 쓸 때는 알파벳을 쓸 때는 따옴표가 들어가는 것 따라 다르고 안 들어간 거 달라요. 근데 개자를 쓰니까 개를 안 썼을 때는 5만 나왔는데 개자를 쓰는 순간 5개라고 보이죠. 이렇게 확인 누르면 알아서 개자가 들어가요. 그럼 처음부터 내가 5개라고 쓰면 어떻게 돼? 안 돼. 계산 안 돼. 얘는 숫자고 얘는 글자거든. 숫자랑 글자랑 못 곱해. 계산을 못 해요. 그래서 5이라고 쓰긴 썼는데 개자가 나오게끔 꾸미는 거잖아. 꾸미는 거. 이거를 서식 설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식 설정. 근데 셀에 있는 서식이니까 셀 서식. 차트를 꾸미면 차트 서식. 그치, 머리가 지끈지끈 쑤시기 시작해 이제. 집에 가면 엑셀은 배웠는데 뭔 놈은 셀 서식도 배웠지 뭐도 배웠지 오른쪽 누르라 그러지 탭키 누르라 그러지 엔터 누르라 그러지. 오늘은 그냥 텔레비전 보는 거야. 이거를 쳐다보고 있으면 흰머리가 막 자라.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막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참으시고 복습을 하시면 큰 영광을 보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제목이니까 어떻게 돼? 블럭 잡고 평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면 딱 보기 좋네. 여기도 이상하죠? 빔 프로젝트라는 글자가 잘 안 보이잖아. 어떻게 돼? P하고 C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쫙 벌어지지. 굳이 여기는 더블 클릭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줄일 필요는 없고 좁은 거는 넓히고 기본적인 건 냅두고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 막 늘어나면 자기가 알아서 벌어지고 굳이 얘를 좁히지 말고 굳이 이렇게 좁히면 에러가 나. 그 다음 이왕이면 얘를 어떻게 하라고 블럭 잡아서 테두리 선도 그려주고 이왕이면 여기도 어떻게 하고 가운데 맞춤해주고 색깔도 좀 넣어주시고 좀 진하게도 해주시고 이건 뭐 천천히 느리게 할 것도 아니야. 딱 보면 아 예쁘게 이거잖아.
여기까지만 가운데. 이름도 가운데? 그렇지. 숫자는 오른쪽에 나와야 돼. 이걸 가운데 해주면 안 이뻐. 자, 보세요. 얘를 가운데 해주면요 안 맞을 수 있어요. 얘는 가만 두시고 숫자는 알아서 오른쪽에 가니까. 요거는 어떻게 하면 돼? 좀 크게. 오, 이러면 되지 뭐. 그러니까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어차피 동영상 제가 또 공방에 올려놓을 거잖아요. 그럼 이것 좀 보시고 또 따라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시고 오늘이나 내일쯤 한번 해보시고 주중에 목요일날쯤에 한번 더 해보시고 하셔야지 집에 가서 애따 모르겠다 획 던져놓고 토요일날 올 때 다시 가방에다 이렇게 담아서 오시면 항상 새롭죠 엑셀이. 그러면 안 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